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들 잘 보내고 계시죠? 잠깐 짬을 내서 자전거를 한번 또 딱 당겨 봅니다. 근데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정신없는 몇 사람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쭉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먹고 기름진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맛있게 먹고 두루누워 있는 이런 것보다는 잠깐 짬을 내서 운동하는 거 일신일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적게 먹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이게 오히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자전거를 탔구나, 그런 생각을 쫙 하고 오니까 뿌듯합니다. 아주 오늘 굉장히 뿌듯한 그 마음으로 자전거를 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뭐 새벽이나 빈속에 속이 쓰린 증상, 그러면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다 위궤양 또 아니면 위십이지장 궤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속 쓰린 건 뭔가 궤양이야, 속이 헐었다는 겁니다. 위궤양, 위십이장 궤양, 이거 만성적이죠. 우리가 보통 땅 사면 속이 아픈 거, 요거는 담즙이 많이 나와서 위장을 건드릴 때 사촌이 땅을 사면 속이 좀 쓰립니다. 요거는 담즙이 너무 많이 나올 때야,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커피나 뭐 홍차, 녹차 이런 걸 먹으면, 빈속에 먹으면 속이 막 훑어내려요. 그건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2시간 이내에 위장에 들어있는 음식물의 2분의 1을 이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2시간 이내보다 더 빨리 내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다 섞이기도 전에 내려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위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속쓰림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이 뭐냐, 이 십이장 궤양, 위궤양 이런 거의 원인이 뭐냐면 위산 과다 분비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전부 다 뭐 헬리코박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 약을 쓰는 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위장이나 십이지장의 점막은 굉장히 아주 예민합니다. 위산도 처리해야죠, 소화효소 처리해야죠, 담즙 처리해야죠, 각종 먹는 이런 약물 처리해야죠, 그 다음에 술 처리해야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안 좋은 게 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십이지장 점막들, 위 십이장 점막들, 특히 십이지장 점막은 여러 단계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공격과 이 방어의 균형이 깨지면 점막이 손상돼. 그것이고요. 즉 아주 쉽게 해서 위장 내는 강산입니다. pH 농도 1에서 3 이내로 돼야 되고, 십이지장은 pH 농도가 이 위산이 강산인 만큼 여기는 알칼리입니다. 7.4 정도 됩니다. 4,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강산이 십이장을 통과하면서 중성이 돼야 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은 아주 기가 막힌 화학 공장입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먹어버리고 해열 진통제, 무엇이 소염제 이런 걸 먹어도 이 위장과 십이지장의 이 장벽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궤양이 생깁니다. 그냥 헐른다는 거예요. 십이지장 점막의 세포층에 재생과 기능을 조절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이 생리활성 물질의 생성 과정에 진통제가 이 프로스타글란딘, 이 생성되는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을 이걸 생성을 억제해버려, 차단해버려. 그래서 점막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을
억제하고 차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이게. 참 무서운 일.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약물이에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들이. 그러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들은 약을 자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리고 또 하나는 흡연입니다. 십이지장 점막세포의 재생에 관여돼서 요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궤양이 자꾸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를 먹으면. 자, 뭐 이거 이제 그 화학자들이 밝힌 내용이고, 증상을 보면 십이장 공복 시 이 명치 끝에서 느끼는 통증이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속이 쓰려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전부 다 십이장 궤양이에요. 밥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요때 나타나는 것은 이 위궤양이고, 그 이후에 밥을 먹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막 아픈 거, 이거는 십이장 궤양이에요. 이때 제산제를 먹거나 음식을 조금 먹으면 완화돼요. 근데 재발과 반복, 악화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궤양이 헐어버리면 거기에 또 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출혈, 토혈, 그 다음에 피가 쭉 나와서 위로 나오면 빨간 피가 되지만, 저 밑으로 나와서 이 항문으로 나오면 똥에 섞여 나면 이게 흑색변이 돼요. 그리고 피가 잃어버리니까, 유실되니까 빈혈도 생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십이장 궤양, 이거는 뭐 장폐색이나 구토, 체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또 특이하게도 저절로 또 낫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십이지장 궤양의 큰 퍼센테이지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질이 좀 더러운 거, 이걸 좀 깨끗하게 좀 닦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성질을 좀 더러운 거를 좀 닦으면 된다. 그 다음에 담배를 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이지장 궤양을 더 악화시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췌장에서 십이장으로 분비되는 중탄산염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흡연이 십이장의 산도를 높여요. 십이장은 뭐가 돼야 돼요? 알칼리성을 가져야 되는데 산도를 높이니까 그 십이장 내부가 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이지장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십이지장을 뭐 왜 그러냐면, 손가락 굵기 요거 12개가 모여있는 만큼의 길이라, 그래서 십이지장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담배도 줄여라. 그 다음에 진통제 남용을 줄여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요게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십이장 궤양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궤양도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유, 그 다음에 크림, 이런 것은 산 분비를 자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재발을 더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십이장 궤양에는 우유를 먹으면 독입니다. 우유는 pH 농도 6.5입니다. 이 십이장에는 알칼리성이 pH 농도가 7.45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에 pH 농도 6.5짜리 이게 산이 들어가 버리니까 알칼리성이 자꾸만 중화되고 묽어집니다. 그러면 궤양이 생겨요.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은 그 pH 농도가 2.5입니다. 산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만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을 먹어라. 그래서 여기에 음주도 이 십이장 궤양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왜냐하면 이 술도 이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 여기 커피는 산성도가 5,0,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다. 십이장 궤양 있는 사람에게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강한 향신료, 그 다음에 차갑고 또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좀 줄여라.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십이지장 궤양은 음양오행상의 토. 이것은 비위장과 신장, 콩팥의 어찌 보면 뭐 맛으로 얘기하면 단맛과 이 짠맛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거. 또 뭐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산성과 알칼리성이 부족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위궤양은 산도가 pH 1에서 3 정도 되는데 이게 4나 5 정도로 묽으면 문제가 생기고, 십이지장은 pH 농도가 7.45 정도 되는데 여기보다 더 묽으면 이게 십이지장 궤양이 생깁니다. 공교롭게도 위산의 원료와 알칼리성, 여기 이 위산의 원료와 이 십이지장의 이 원료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둘 다 싱겁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도가 높은 음식, 즉 산성도가 높은 음식이라는 건 전부 다 인조식품이에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다음에 인조식품들, 탄산음료, 이런 인조식품들을 먹어서 체내에 이 전부 다 여기에 보면 단맛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콩팥 기능을 약하게 해서 이 콩팥이 위산과 이 십이지장의 알칼리성을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위상은 위궤양은 묽어지면 pH 농도 1에서 3이 묽어지면 생기는 거고, 이건 식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이때 잠깐 속이 쓰린 거야. 이거는 위궤양이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은 강 알칼리성인데 이게 알칼리도가 낮아지면 궤양 생겨. 이것은 2시간 이후, 그 다음에 새벽 또는 공복 시에 이때 속쓰림이 생깁니다. 이거는 십이지장 궤양이야. 부분이 이해갔죠? 그래서 산성식품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 십이지장 궤양에는 인조식품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식품을 보충해라. 짜게 먹으면 일시적으로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칼로 베었을 때 이걸 소금물에 담그면 아주 시다롭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 3번, 4번 담그면 상처 회복이 아주 빠르게 새살을 돋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속 안에 헐었던 거, 거기에 소금물이 들어가니까 좀 아주 속이 아프고 따갑고 별의별 그냥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거 한 3, 4일만 참고 일주일만 참으면 깔끔하게 상처 회복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소금이 천일염이 9.13, 죽염은 11.04입니다.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보다도 그냥 나는 좀 편하게 좀 고쳐주면 안 되겠소? 라고 하면 이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들, 김장김치, 각종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이렇게 드시면 그냥 시나리 핫바지 방구 새듯이 그냥 쭉 치유가 될 겁니다. 이해가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염기 농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생긴다. 그래서 뭐 싱겁게 먹고 단맛 좋아하는 지금 현대인들은 위궤양 환자와 십이지장 궤양 환자들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야만 이런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고칠 수 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 못 고치는, 이거는 약으로 계속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까 여기 약물이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이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은 반복 완화 재발, 완화 악화 재발, 이렇게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또 분류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건강은 자기가 해야지 의사나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식습관을 바꾸면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궤양 간단하게 고칠 수 있잖아요. 아니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해?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에이? 이해가 있죠? 그래서 김치류, 각종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장, 우리 고유의 음식이 최고의 치료제고 보약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들, 그 위궤양과 십이장궤양의 특징들 정리했으니 즐겁게 추석 보내시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고 이건 내 식습관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 보시고 식습관을 바꿔서 속 편한 채로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